자, 저번 시간에 우리 신살, 그죠? 신살에서 우리가 뭐 했었죠? 청간 신살 했었죠. 예? 청간 신살은 첫 번째 합, 두 번째 충, 그 다음에 3기가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3기는 간무경, 을병정, 신임계, 그리고 기는 따로 3기의 작용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 얘기를 본다면, 자, 사주팔자 간지가 어떻게 이렇게 8글자의 별로 있을 때, 지금 청간대 청간에는 청간대 청간끼리의 관계를 설명한 거죠. 그죠? 여기 앞 시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요 청간과 이렇게 지지끼리 만나는 관계도 또한 어떻게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각각, 그래서 두 번째가 청간대 지지의 관계를 요번 시간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만 있느냐, 지지와 지지끼리 또 관계가 또 나오겠죠. 이렇게 세 가지 관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자, 청간대 지지와의 관계를 말할 거예요. 네. 자, 청간대 지지 관계 신살은 좀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공망이에요, 공망. 공망이 있고, 두 번째가 12운성이라는 게 있어요. 12운성. 그 다음에 기타 신살이라고 해서, 이 신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천을기인이라는 게 있고요. 천을기인이 있고, 그 다음에 문창이라는 게 있어요. 문창, 한글로 쓸게요. 문창기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금력, 복성, 그 다음에 뭐 천주기인, 그 다음에 압록, 홍염, 괴강, 백호,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우리 지금 교재에는 저기 괴강하고 백호는 따져 있습니다. 네, 요거는 중급반 가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고요. 일단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 천을, 문창, 뭐 금력, 복성, 천주, 그 다음에 홍영, 그 다음에 압록, 그 다음에 괴강, 백호, 이런 신살들이 존재하더라. 요거 정도만, 이거 못 외우십니다. 지금 그냥 있구나 해서 그냥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자, 청간대 지지에서 첫 번째 만나는 신살이 공망이에요. 공망. 공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자로는 적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빌공자에 망할 망자예요. 뭔가 한자의 뜻으로 보면 무지무지 안 좋은 뜻이다. 그죠? 비어서 망한다. 자, 우리 청간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청간은 갑, 을, 병정, 무기, 병신, 임계.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청간이 몇 개가 되죠? 네, 10개가 되죠, 10개. 자, 이걸 갖다가 일순이라고 표현해요. 일순. 10개, 열흘의 단위, 순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지지는 몇 개예요, 지지는? 12개죠? 그죠? 자, 축, 인, 묘, 진, 하,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뭔가 청간에는 1순위 회전하는 동안 지지는 12개가 가죠. 즉 10개는 어떻게 보니까 짝을 짓죠. 이렇게 청간과 지지로.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뭐예요? 첫 번째 순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번째 순서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2개 남는 것.
즉 짝짓지 못하는 얘를 보고 공망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어렵습니까? 자, 요게 예를 들어서 제가 김씨니까 우리 김씨성을 가진 집안에 아들이 10명이 있었어요. 와, 많이 돈났다, 그죠? 이 세상에 그래 많이 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가 박씨예요. 박씨네 처녀들이 12명이 있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박씨네 처녀들이 김씨네에 시집을 갔어요. 1명 가고 2명 가고 3명 가고 4명 가고 이렇게 쭉 해서 10명이 갔어요. 나머지 2명은 김씨네 집으로 못 가죠. 예를 들어서 얘는 이씨네 집안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면 집안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모여요? 자, 박씨 중에 김씨로 시집간 애들끼리 우르르 모여서 막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 이씨 집안에 간 둘이는 못 오죠. 예? 그러니까 이 언니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아들이 말이다. 참 어떻게 지낸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전혀 안 드십니까? 그래서 뭔가 애달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주려고 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계속 해주려고 하는데 이미 족보는 어디로 갔다? 이씨 집안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집간 애들은 이씨 집안에 시집간 애들이 요 김씨 집안 족보 얘기를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누구 딴 집 얘기 뭐하러 하노? 우리 집 얘기해라, 우리 집.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자격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요거를 큰 틀로서 보면 요 공망이라는 게 오행적 작용은 있으나 육친적 작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세운 유형 같은 경우에 관찰할 때 아니면 팔자 내에 있을 때도 자, 비어 있어서 그죠? 비어 있어서 시급히 메우려는 동작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콩쥐 항아리로 보시면 돼요. 자, 콩쥐의 항아리는 금이가 있다. 완전한 항아리다. 네. 그래서 물을 깃습니다. 부어도 찹니까 안 찹니까? 계속 비워지죠. 네, 그런 식으로 손발이 몇 번 가는 번거로움은 거치지만 왜? 애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거기에 관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더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지만 비어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또한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망이라는 별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1순이라고 갑자, 요 앞에 갑자 보이시죠? 갑자. 갑자순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갑자순, 이렇게 갑자순에는 수레가 공망이고, 그죠? 공망이 수레가 되죠. 그 다음에 갑술순에는 신유가 공망이고, 그럼 갑신순에는 오미가 공망이 되고, 갑오순에는 진사, 그 다음에 갑진순에는 인묘, 갑인순에는 자축이 공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어디에 쓰이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쓰이느냐. 자, 예를 들어서 내 팔자에 영과 신은 잘 모르겠는데 월에 이런 식으로 병술이 들어가 있다. 자, 갑자에서는 무엇이 공망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병술이 얘가 뭐가 된다?
공망이 되겠죠, 공망. 예. 참고로 요 지지만 공망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위에 딸려 있는 청간까지 같이 공망이 됩니다. 예. 자, 갑의 입장에서 요 수를 봤을 때 이 수는 육친상 뭐가 됩니까? 예? 편제가 되죠. 편제는 뭡니까? 사업성이다, 투기성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장사나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그 사업이 잘 되겠어요? 예? 공망의 작용, 비공제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이루어 보려고 해도 막 거기를 애쓰면서 더 하려고 하겠죠. 젊은 날에 사업을 이루어보려고 꿈꾸고 막 열심히 도전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더라? 비게 되더라는 거예요. 비게 되더라. 그러니까 손 채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신도 공망이 됩니까? 네네, 식신도 공망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생대가 보통 제조업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럴 경우에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팔자에는 드러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중국관 가면 없는 글자에 준하여 보는 논리에 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얘가 육친으로는 편제지만 편제의 작용력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토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식신이죠. 즉 식신의 작용력은 없지만 요게 화로서의 작용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왜 쓰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만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급반 가면 다시 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의 갑수. 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임신. 여기 나왔죠? 그럼 뭐가 공망이 된다? 수레. 네, 수레가 공망이 되면 얘가 공망이죠. 네, 공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육친적으로 무슨 작용입니까? 네, 편관이죠. 편관. 자, 편관인데, 자, 위에 것도 일단 공망이 된다 했어요. 근데 위에 것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팔자를 볼 때 재성하고 관성이 제일 중요해요. 네. 이는 재성이 공망 맞았고, 여기는 관성이 공망 맞았답니다. 우리가 관인, 통명, 식신, 생재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는데, 이건 관과 인성이 가지고 있어서 직장에서 보통 육친적으로만 볼 때는 이게 뭐예요? 편인이잖아요. 신이 편인. 맞죠? 네. 그러니까 관성이 있고 인성이 있으니 이 사람은 조직 직장 가겠네라고 그냥 육친적으로는 해석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틀린단 말이에요. 틀린다. 자, 첫 번째, 술이 뭐예요? 관인데 편관이 공망을 맞았으니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겠다. 나오겠다. 그죠?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예. 그 다음 뒤에 가서는 이걸 또 궤도를 또 써요. 얘는 아직 삼합을 안 배우셨는데 얘는 신자진 궤도로 가고 얘는 인호술 궤도로 간다고 해서 격각 이론을 해서 시소관계로 쓴다라고 배워요. 근데 거기까지는 나갈 거는 아니고 어쨌든 그거 이전에 얘가 공망을 맞았으니 직장을 들어가도 오래 못 버티겠구나. 곧 막살 놓겠구나. 힘들게 들어가도 다시 나오겠구나. 자, 그러면 요건 좀 지울게요. 자, 예를 들어서 신미의 합술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신미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컨닝페이퍼를 만들어 들어갑니다. 지금 못 외우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얘가 공망이 되는 거예요. 공망이. 그런데 신에서 수를 봤을 때 얘는 육친석으로 무슨 의미가 된다? 정인이에요. 정인.
종이는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엄마죠. 엄마가 구멍이 났다? 이 또 뭔 뚱땅지 같은 소리? 어떤 의미로 해석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잘 보셨어요. 자, 학문을 한다면 공부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네, 구멍이 났으니, 비워져 있으니, 힘들게 한다고 하지만 성취되는 게 작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엄마가 비어있다는 것은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도 되고, 또 한편, 부와 모의 인연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도 나타내는 거예요. 모친이 나에게 딱 맞다면 어떻게? 그 작용력이 나한테 엄마의 역할을 잘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빠 엄마 사이가 안 좋다. 그죠? 참 안 좋은 경우까지는 어디까지 가냐면 구멍이 나서 새엄마로 바꿔요. 그죠? 새엄마를 바꿔도 새엄마가 내한테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 안 해준다? 네, 그런 역할까지도 온다라는 거죠, 이게. 거기다가 나중에 뒤에 가면 요걸 형이라고 또 배워요. 나중에 요거는 나중에 배울 것이라서 빼는데, 어쨌든 공망이라는 것은 구멍이 났으니 시급히 메우는 동작이 들어가지만, 손발이 몇 번 가해서 시급히 메우는 동작이 들어가지만 다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게 팔자에서 내에 있을 때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팔자 내 말고 운에서 올 경우가 또 있겠죠. 네, 대운에서 오거나 세운에서 오거나. 자, 요런 경우에도 똑같은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작용. 쉽게 말해서 그 두세 번 손가는 번거로움을 거쳐도 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 고충의 요소로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고충이 발생한다. 을지가 이거 윤지, 시지에도 다 작용을. 네, 다 작용을 합니다. 연월일시 다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충이 뭐냐면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예측하기 어려운 고충이 발생한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이 구덩이가 파 있는 거예요. 구덩이가 이렇게 구덩이가 파 있는데 낙엽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싹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길 가다가 어떻게 한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공망의 작용과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공망은 보시면 되고, 근데 선생님, 이 육식간지가 있는데 이 공망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펴보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컨닝 페이퍼를 열어두고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을 때 표 계속 드러내면 좀 그렇죠? 신빙성이 떨어지죠? 이 선생님은 뭐 맞추는 거야 마는 거야. 그래서 자, 공망 찾는 법을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책으로 배우면 도저히 이거 외우는데 막 머리가 터집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 가불은 자기 지지 글자예요. 여기 지지 글자. 여기 쭉 밑에 있는 건 지지 글자예요. 지지 글자. 지지 글자가 쭉 와 있는데, 자, 지지 글자에 갑을 기준해서 두 칸 앞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을. 자, 갑자 같은 경우에는 두 칸 앞이면 뭐가 된다? 수레 바로 나오죠? 맞죠? 지지 두 칸 앞이니까. 그럼 다른 거 해볼까요? 맞는지 틀리는지? 갑오 두 칸 앞은 뭡니까? 진사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거를
가부를 찾아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맞죠? 다 그 원리로 북한 앞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두 칸 앞으로 표시하는데 저는 요거를 갖다가 두 칸 앞보다는 앞 글자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앞 글자. 즉, 두 자를 묶어서 생각을 해버리면 쉽겠죠? 두 자를 묶어서 앞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가불은 거저 먹어요. 가불을 거저 먹는다 하면 또 하나 거저 먹는 게 또 생겨요. 그게 뭐냐면 임계예요, 임계. 자, 요거를 줄여서 바로 적어 드릴게요. 자, 임계는 뒷글자예요. 두 개를 묶어서. 자, 예를 들어서 임자가 있다. 임자 뒤에는 뭡니까? 인묘죠. 맞습니까? 임자 뒤에 두 개를 묶어서 온다면 임자다면 뭡니까? 개축이죠. 그죠? 개축. 임자 개축 들어갈 거잖아요. 그 뒤에는 뭐가 온다? 임묘가 오죠. 네. 요게 공망이라는 거예요. 요게 공망. 바로 다음에 두 개의 글자가.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임신이다. 임신 다음에 뭐예요? 신유가 있고 그 다음에 술해가 공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어려우시면 두 칸 뒤라고 보세요. 그럼 두 칸 뒤에. 왜냐하면 공망은 항상 두 개가 묶어서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바로 모아 하는데 이게 어려우시다면 두 칸 뒤라고 보시면 돼요. 두 칸 뒤. 쉽게 이렇게 두 칸 뒤. 두 글자. 그러면 쉽게 바로 나오시죠?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예? 딴 거 뭐 해볼까요? 임진을 해볼까요? 진 다음에 뭡니까? 사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오미가 되겠죠? 예. 오미가 공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래서 가불과 임계는 거저 먹어요. 두 칸 앞, 두 칸 뒤에 해버리면 끝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배울 게 뭐냐면은, 요게 무기를 보시면 돼요, 무기. 자, 무기는 지금은 안 배우셨는데, 충하는 글자로 보시면 돼요. 충하는 글자의 두 글자. 자, 충이 뭐냐면, 해, 자, 추,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가 있을 때 정반대편에 있는 관계를 충이라고 표현을 해요. 묘와 유가 충이 되고, 자와 우가 충이 되고, 축과 미가 충이 되고, 인과 신이 충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진과 술이 충이 되고, 해와 사가 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정반대편에 놓여 있는 글자를 충이라고 해요. 안 어렵죠? 네. 정반대편에 있는 것. 자, 그럼 무기일주는 충하는 글자의 두 글자란 거예요. 자, 그럼 맞는지 틀린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또. 자, 자부터 해볼까요? 무자. 자를 충하는 글자가 뭐예요? 커닝페이퍼 바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미가 공망인 거예요. 표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신이다. 그러면 충하는 글자가 뭐다? 인이죠. 인묘가 공망이 되는 거예요. 맞죠?
또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까요? 무오다. 그러면 좌축이 공망이 돼요. 쉽게 찾아지죠? 이제 거저 먹었어요, 이제. 세 개는 날로 먹는 거예요, 그냥. 그죠? 세 개는 날로 먹었고, 그 다음에 다른데 뭐 선생님들은 얘를 뭐 합하는 글자에 뭐 앞글자, 뒷글자 뭐 이렇게 많은 설명을 드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렵더라 해서 저는 충하는 걸로 그대로 가요. 충하는 걸로. 자, 병정 충하는 거, 요거는 좀 색깔을 조금 달리 할게요. 병정은 똑같이 충하는 글자인데, 예? 이 두 글자인데, 여기에서는 플러스를 저는 달아요. 플러스. 이게 뭔 말이야? 자, 우리가 가불병정무, 요거는 양운동이죠. 맞습니까? 양운동. 그 다음에 기경신인계, 요거는 뭐예요? 음운동이죠. 즉, 양이라서 플러스, 즉, 단계를 진행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샘플을 해드릴게요. 병오일주다. 병오일주라 했을 때 오를 충하는 글자는 뭡니까? 자축이 되는 거예요. 요거 플러스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그러면 인과 묘가 이 사람은 공망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표에 맞는가 틀리는가 봐야죠. 틀리면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자, 이거 몇 번 샘플 연습 테스팅 해보면 돼요. 자, 병술이다 이랬을 때. 술을 충하는 글자는 진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진사의 그 다음 글자니까 오미가 공망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하나 더 해볼까요? 다른 거 뭐 해볼까요? 양간만 했으니까 좀 이상하시나? 음간을 해볼까요? 정미다. 미를 충하는 글자가 뭡니까? 축이죠, 축. 네. 축인데, 음간은 앞에 한 글자를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축이 공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축인데, 요거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인묘가 공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공망의 개념은 항상 요 두 글자씩을 묶어서 그룹 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룹 지어서. 그러니까 이게 병오하고 정미는 똑같이 인묘가 공망이 되는 원리거든요. 정미가 인묘 공망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충하는 글자 두 글자인데 거기에서 플러스 단계로 나아간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네 글자 하면 돼요. 4해도 되고 저는 그냥 플러스로 표현하는데 모르시겠으면 충하는 글자의 네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경신은 또 그냥 공짜로 먹습니다. 이걸 보면 병정을 봤으면 똑같이 충하는 글자예요. 이때 네 글자인데 요거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네 글자가 아닌데 이거는 네 글자가 아니고 하여튼 두 글자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두 글자에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병정은 양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니까 플러스로 적었던 것이고 경신은 뭐예요? 음으로 나아가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적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쓰이는가 샘플을 하나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경신일주가 왔다. 자, 경신일주가 왔을 때 신을 충하는 인자가 뭐예요? 예? 인이죠. 그럼 요 인 앞에는 뭐가 있었죠? 자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씩 무조건 묶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축 앞에는 뭐가 있어요? 수레가 있죠.
저 수레가 공망이라는 거예요. 표를 보고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 보셔야 되는데. 수레가 공망이라니까, 수레가. 아, 자축. 네. 그러니까 자축이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앞 글자로 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요거 플러스는 뒷 글자로 간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는 앞 글자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경진이 있어요. 경진 같은 경우에는 충하는 글자가 뭡니까? 술이 되죠. 그러면 술해가 있는데 요 앞에 마이너스니까 앞에 글자는 뭐가 되죠? 신유가 공망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경진이 신유가 공망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네 글자보다는 아까 같이 두 글자로 이렇게 해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그냥 충하는 거에 플러스 양이니까 경정은 양으로 가니까 플러스 경신은 마이너스 이렇게만 달아서 외워버리시면 아주 쉽게 공망을 몇 번 트레이닝 몇 번만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망이 찾아진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죠. 스마트폰 시대가 돼가지고 앱 하나면 끝나는데 이걸 왜 외워? 그죠? 그렇게 컨닝을 하셔도 됩니다. 요즘 원체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외우신다면 그냥 무작정 표를 암기하는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죠? 60간지에다가 또 뭐를 외워야 됩니까? 뒤에 끝다리 2개씩을 더 외워야 되잖아요. 다른 거 외울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공망을 찾으실 수 있다. 이제 제가 팁으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뭐 공망 연습을 좀 더 해보실까요? 아니요? 오늘은 이제 그만? 어쨌든 가브레스 갑할 때하고 을할 때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외우시는 게 더 편해요. 만약에 을축이다 이랬으면 앞에 갑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 다음이 을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바로 앞에는 뭐예요? 그렇죠. 술, 해. 얘가 축도 수레가 을축도 수레가 공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표만 나오니까 이제 징글징글 하시죠? 근데 어쨌든 공망은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표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찾아서 봤었어요. 이게 보면 우리 만세력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너덜너덜하죠. 엄청나게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누가 보면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일일이 다 찾아서 대조해서 이렇게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많이 이제 감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툭툭툭 나오시게 되는 거죠. 참고로 공망은 연월 1시에서 1에서 가장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연에서 보는 공망도 나중에 중급반 가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 기초반에서는 하여튼 1을 중심으로 해서 공망을 본다라고 정의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에서 나오는 공망들이 무력화 작용이 굉장히 많구나. 0 같은 경우에서 바라봤을 때 1이 공망이면 어떤 작용이 있냐면 그 연은 뭐예요? 우리가 좌표론은 안 하셨는데 연을 우리가 조상이라고 해요. 조상. 월을 아버지, 엄마, 형제 자리로 보고 그러니까 연을 조상으로 보는데 연의 조상 자리에서 봐서 1이 공망을 맞았다는 것은 확장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구멍이 나서 비었으니 물려받을 게 없다 해석해도 되지만 주로 어떤 작용이 많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소 문제라든지 조상과 관련지어져서 얽혀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주동을 하니까 항상 화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동하면 나는 그냥 따라가는 형식으로 취하면 괜찮은데 항상 예를 들어 산소 이상하는데 제가 그나마 사주명리 이거 배웠다고 그거 아닙니다. 이래 해야 됩니다 하면은 꼭 제가 보면은 다리를 삐든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화의 작용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왜? 조상이 봤을 땐 좀 모르는 한데 까불락거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을 해서 쓰는 논리는 있긴 한데 요즘 현대에서는 명리학으로서 내 먹고 살기도 그저 바빠 죽겠는데 거기까지는 신경을 잘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공망 적용을 많이 논한다라는 겁니다. 연이 공망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이 공망이라면 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공망이다. 우리가 보통 좀 진도가 나는 게 객지 발복론이라는 게 있어요. 객지 발복론. 공망하는데 이런 거 하니까 재밌죠. 이 사람은 객지에 가야지만이 성공을 한다라는 팔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의 보통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신사회띠. 자, 요거는 뒤에 가서 12신사를 배우시면 알게 돼요. 요게 다 어느 그룹에 속하냐면 역마 그룹에 속해요. 역마. 즉 뭔가 이동을 해야 내가 발달할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띠가 인신사에 띠거나 그죠? 그 다음에 진술충미띠도 되기는 됩니다. 근데 인신사에는 계속 돌아다니는 용도라면 진술충미는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회귀성이 좀 있어요. 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이 공망마저 있다면 연이라는 게 실제로 보면 고향이거든요. 고향. 이 고향에 먹을 게 있겠다 없겠다? 먹을 거 없으니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객지로 가야 되는 모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공망도. 월이 공망이라면 그렇죠. 부모의 터전에 내 먹고 살 때거리가 없더라. 그래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는. 그래야지 내 복을 챙길 수 있는 요인으로 온다라는 거죠. 자, 신은 어떻게 돼요? 신은 일은 어떻게 돼요? 일은 자체로서 공망이 안 들어오죠. 예? 그럼 이제 시가 이제 공망이 된다는 거예요. 시가 공망이 된다. 그렇죠. 예. 자식이 나와 근접하여 있으면 어릴 때는 상관없어요. 즉 16, 17까지는 왜? 내가 벌어주는 거에 의해서 자기가 받아만 먹고 살잖아요. 그럴 때는 자격력이 적은데 이제 이놈이 장성하여 어깨가 벌어지면서 자기의 기운을 막 발휘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는 공망의 자격력이 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팔자라는 게 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즉 나의 기운이 즉 다른 사람하고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식에게도 영향을 주니 그러니까 자식이 장성하면 될 수 있으면 객지로
보낸다. 요런 뜻이 되는 거죠. 대운에서 공망이 오면 막 모든 게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 좀 잘 안 되죠. 네. 잘 안 이루어지는데 공망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진짜 어떤 터닝 포인트를 주는 것도 공망의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집이 공망해라가 되어서 보니까 막 집구석에 쓰레기밖에 없어요. 쓰레기. 앞마당에도 쓰레기, 뒷마당에 쓰레기, 막 온 사방천지가 쓰레기였는데 공망해에 거의 옛날에 엄청나게 큰 태풍 매미 있었죠. 그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쓰레기 다 날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워버린다, 날려버린다라는 작용도 있어요. 그런데 참 이 태풍이 와서 이 쓰레기 치워준 거는 참 고맙다 이거예요. 근데 집 지키라고 앞들에 메워둔 개똥이마저도 같이 데리고 가버리네요. 뭐 이런 작용들이 같이 뒤섞여서 온다는 이게 바로 공망의 작용이라는 거죠. 하여튼 이 공망이라는 게 하여튼 무시무시하고 팔자 해석에서도 아주 많이 쓰인다. 예. 운에 왔었을 때도 쓰이고 팔자 내에 있을 때도 꼭 참조하는 신살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운성 나가야 되는데 12운성은 요게 좀 양이 많아요. 네, 그래서 5분간 쉬었다가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